요즘에는 그 부동산 관련돼서 고민 사연 같은 것들이 저한테 좀 많이들 들어오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신혼집 마련 사연들이 좀 많습니다. 요것도 좀 여러분들이 많을 것 같아가지고 제가 한번 가져와 봤는데 이렇게 설명드리면 좀 정확할 것 같은 게 우리는 괜찮은데 주변에서 나를 조금 뭐라고 하는 경우 이런 케이스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 를 가지고 한번 설명을 해보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내년 2월 결혼 예정인 커플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검소한 아버지를 보면서 커서 초등학교 시절부터 저축 가계부 습관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경제관념이 다른 부모님을 보면서 결혼할 때 경제관념이 매우 중요하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고 저보다 검소한 남자친구를 만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머니는 조금 경제관념이 달랐나 봐요. 근데 아버지가 되게 검소했기 때문에 나는 검소한 남자를 만나야지라고 했는데 마침 또 검소한 남자친구를 만났나 봅니다. 저희는 현재 1년 정도 제 원룸 자취방에서 동거를 하고 있어요. 둘 다 바쁜 직장인이기 때문에 불편하지도 않고요. 좁아서 못 살 정도도 아닙니다. 원룸에 살면서 생활비를 한 푼이라도 더 아끼고 아이 낳기 전까지는 바짝 돈을 모아야겠다는 생각뿐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착실하신 분이에요. 솔로 때 혼자 절약할 때는 서러웠는데 남자친구와 함께하니까 즐겁기만 합니다. 아주 긍정적이고 좋죠. 이제는 절약하면서 산 지가 너무 오래돼서 아예 몸에 배웠습니다. 저희의 고민은 신혼집입니다. 저희는 현재 예신 부모님이 서울에 해주신 원룸에 전세로 살고 있습니다. 이거 글 쓴 분이 이제 여자친구분이에요. 그러니까 본인 부모님이 해주신 거죠. 원래 제가 취업하고 서울 올라왔을 때 살던 자취방인데 생활비를 더 아껴보려는 마음에서 남자친구와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예비 신부 부모님은 모름. 그러니까 저희 부모님은 몰라요. 내년 2월에 전세가 만기되는데 신혼집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많은 고민이 듭니다. 우선 저희 생각은 전세를 연장할 수 있으면 연장하고 아니면 월세로 원룸을 얻어가지고 지금 같은 생활을 지속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내 집 마련을 하는 게 저희의 계획입니다. 현재 투자 공부를 9개월째 하고 있으면서 23년, 24년에 투자할 계획입니다. 결혼 준비를 하면서 주변에 신혼집 어디에 할까 어떻게 하냐 많이 물어보더라고요. 이 생각을 부모님 그리고 친구들한테 말했습니다. 저희는 전세나 월세로 원룸에 살 거야 라고 말했더니 다들 부정적인 의견뿐입니다. 특히 부모님께서는 조금 속상해 하시더라고요. 저희는 올 연말까지 3억 정도는 모을 것 같은데 당장 내 집 마련은 부채로 생각돼서 돈을 모아서 부동산 투자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혼집과 투자 사이에서 많은 고민이 있을 예비 신혼부부를 대표해서 사연 보내봅니다.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우선은 우리 구독자분들 입장에서는 좀 마음이 좀 편해지시죠. 저축 잘하고 있고 저축 잘하는 남자친구 만났고 둘이서 되게 검소하게 잘 모으고 있고 아무 문제가 없어. 그리고 이제 결혼해서도 아끼고 잘 살 거고 결혼해서 아이 낳기 전까지가 골든 타임이라는 것도 잘 인지하고 있고 이미 저축도 잘하고 있고 아마 연말까지 3억 정도 모아가지고 집을 살려고 열심히 투자 공부도 하고 있는 상황. 요 상황이죠. 근데 문제가 그러면 아예 없냐? 문제가 당연히 있습니다. 문제가 당연히 있기 때문에 제가 사연을 골랐겠죠. 우선 하나씩 좀 찾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선 검소한 아버지를 이제 보면서 가계부도 쓰고 저축도 하면서 검소한 습관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거는 뭐 좋은 거죠. 그러다가 이제 검소한 남자친구를 만났습니다. 이것도 뭐 좋은 겁니다. 두 분이서 이제 같이 이제 수비형 이제 수비수를 만난 거죠. 둘이서 같이 저축을 해가지고 곱하기 2가 된 거죠. 수비력이 이제 훨씬 강화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돈을 악착같이 모아가지고 나중에 좋은 집을 사게 되면은 훨씬 더 속도가 빨라지겠죠. 그런데 이제 혼자 할 때는 조금 서럽죠. 아무래도 이게 사람인지라 이제 원룸 자취방에서 혼자 살면서 아낀다는 게 쓰고 싶은 걸 못 쓰면 당연히 힘들고 슬픈 일도 많은데 그리고 주변 사람들이 날 가만두지 않습니다. 막 옆에서 막 괴롭히고 갈구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되게 지치고 힘든데 내 편도 하나도 없는 것 같고 그럴 때 남자친구, 여자친구도 아니고 남자친구야. 이성 친구가 마침 또 나랑 스타일이 또 똑같아. 근데 마음에도 들어. 날 이해해줘. 그래서 같이 동료가 됐어. 같이 하니까 얼마나 좋아. 이게 원래 혼자 하면은 궁상스럽지만 둘이 하면은 약간 로맨틱한 것도 있거든. 이게 약간 그 공원 같은 데 가가지고 맥심을 타먹는 그런 것도 미래를 대비하는 뭔가 좀 깨어있는 정신의 커플 같은 느낌도 나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건 여기까지는 좋단 말이죠. 제가 이제 항상 뭐 이 영상에서도 말하고 그리고 특히 이제 재테크 부동산 쪽에 관심이 있다면은 이제 결혼을 좀 해라. 결혼이 되게 중요하다. 뭐 물론 뭐 결혼을 막 하면 안 되겠지만 좋은 사람을 만나서 결혼 준비를 잘 하면 되게 재테크나 부동산 투자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된다고 하는 게 이 여기서도 나오지만 혼자 하는 거는 한계가 있거든요.
혼자 가다가 지쳐서 그 포기하는 분들을 제가 많이 봤어요. 근데 같이 하면은 안 힘들고, 그리고 같이 하면은 우리끼리 되게 으쌰으쌰 하는 게 있어가지고 뭐 남들이 뭐 그러든지 말든지 뭐라 하든지 말든지 나는 상관없는데 라고 하면서 우리끼리 그냥 갑시다 하는 게 있어서 조금 더 멀리 갈 수 있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혼자 하다 보면 아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지? 라고 하면서 막 멘탈이 나갈 때가 있는데, 둘이 하다 보면은 이게 외다리로 서 있는 거랑 이제 두 다리로 서 있는 거랑은 이 뭐랄까 안정감의 차이가 많이 나죠. 그래서 같이 하면 한결 나은 게 있어가지고 이 소득은 아무래도 둘이 버니까 2배가 되는데, 이 지출은 지금처럼 하시면 거의 그대로 되죠. 거의 주거비도 거의 안 들고, 데이트 비용 수준을 이제 극도로 낮추게 되면 거의 생활비 수준 안에서 해결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소득은 2배, 지출은 그대로 하면서 재테크 하기에는 너무 좋은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이거죠. 부모님이 해주신 원룸에 1억 4천 전세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혼집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전세를 연장할 수 있으면 연장을 하고 아니면 월세 원룸을 얻어가지고 생활을 지속할까 합니다. 그런데 부모님께서는 조금 그렇게 하는 거를 속상해 하시더라고요. 올 연말까지 3억 정도를 모을 것 같은데 라고 적어주셨는데, 이 부분이 좀 문제입니다. 요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요. 부모님이 해준 돈이 내 돈이야.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알아서 할 거야.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이제 성인이기 때문에 내 일은 내가 알아서 할게요, 엄마. 라고 하면서 당연히 그냥 내가 결정하면 되는 거 아닌가? 라고 착각하시는 분들도 있다 이거죠. 내 돈을 가지고 내가 결정하면 상관없습니다. 근데 부모님 돈을 가지고 내 돈이라고 착각해서 내가 결정하시면은 이것도 또 문제입니다. 이 부모님의 돈은 부모님 거기 때문에 부모님의 의사를 물어봐야 돼요. 지금 제가 뭐 사연만 봤을 때는 이 부모님께서는 조금 속상해 하시더라고요 라고 적어주셨는데, 제가 봤을 때는 조금 속상해 하실 리가 없어요. 이게 조금 속상해하는 수준이 아닐 거예요. 이게 지금 결혼 이야기가 얼마나 진행됐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내년 2월에 결혼인데 2월 결혼인데 지금 5월 정도면은 지금 상견례 다 하고 지금 식장 잡고 막 이런 정도거든요. 근데 지금 집을 결정하는 단계까지는 아니긴 하지만 아마 부모님께서는 얘네가 바뀌겠지. 뭐 그때 가서 좀 설득하면 되겠지. 뭐 얘네가 아직 뭐 잘 몰라서 그래. 뭐 그때 가서 뭐 설명하면 되겠지. 뭐 집에 와가지고 잘 얘기를 해봅시다. 정도로 약간 조금 그 잘 모르고 계셔서 이렇게 조금 속상해하는 수준일 수도 있습니다. 이거 진짜 진지하게 얘기하면은 조금 속상해하시지 않는 수준일 수도 있다. 왜냐하면 저희는 올 연말까지 3억 정도 모을 것 같다고 그랬는데 이게 3억 플러스 전세로 해서 4억 4천일 리가 없어.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요 1억 4천 합쳐가지고 총 3억을 모은다고 하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나이대를 대충 생각을 해봤을 때 뭐 두 분이서 뭐 1억 5천씩 모았을 가능성은 뭐 극히 낮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이 부모님께서 뭐 이 1억 4천 니네 마음대로 해라 라고 말을 했을 가능성은 드물기 때문에 아마 이런 상황은 아닐 것 같아요. 거기다가 자취방에서 살고 계신다고 했기 때문에 그 지방에 계신 분이 지금 올라와서 사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서울에 그냥 자취방이니까 지방에 계시니까 지금 상황을 뭐 정확하게 잘 모르시죠. 생활비를 더 아껴보려는 마음에서 남자친구와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비 신부의 부모님은 모른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내년 2월이면은 지금 한 7개월 정도 남은 상황인 거죠. 7, 8개월 정도 남았는데 이 상황에서 지금 부모님이 동거한다는 거를 몰라요. 그런 거를 만약에 내가 지금 걸리잖아요. 그러면 이거 일이 커집니다. 요 지금 여자친구분이 남자친구를 되게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지금 생활비를 아끼려는 마음에 동거를 한다고 적어주셨는데 아니다. 제가 봤을 때는 전혀 생활비를 아끼려는 마음에 동거하는 것 같지는 않고요. 결혼할 거니까 좋아서 동거하고 있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소탐대실이다. 그러니까 이거는 말을 하고 뭐 하면 모를까, 허락을 받아야 되는 일인 것 같고요. 이렇게 결혼 준비 중에 뭔가 혼자서 뭔가 결정했다가 갑자기 뭐 부모님이 뭐 찾아오신다든지 그 걱정이 되더라고, 이 사연을 보자마자. 그래서 그렇게 만약에 걸렸는데 뭐 이 돈을 가지고 내가 뭐 원룸을 얻을 거야 뭐 왜 우리 남자친구한테 왜 그래 하면서 막 서로 싸울까 봐
이러면서 진짜 뭐 결혼이 막 파토가 나기도 하거든요. 이게 결혼을 해보신 분들은 이해를 하실 텐데 생각보다 이 결혼을 하면서 사소한 거 가지고 막 싸움도 생기고 그 오해가 막 커지고 막 그러거든요. 그 정말 이 결혼 준비 이 과정이시거든요. 지금 한창 피크거든요. 그러니까 이럴 때는 무엇이든지 혼자 결정하려고 하지 마시고 뭐든지 뭔가 속이려고 하지 마시고 숨기려고 하지 않는 게 되게 좋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조금 의심되는 부분은 지금 원룸 전세 만기가 2월이라서 2월에 결혼을 해야지라고 생각하시고 있는 거 아닌가도 조금 생각이 들어요. 뭐냐면 진짜 2월에 결혼하기로 지금 다 얘기가 됐다면은 이 정도 단계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좀 상견례도 하고 지금 예물 얘기도 좀 나오고 양가가 막 왔다 갔다 지금 막 바쁠 시기인데 지금 신혼여행도 막 얘기 나오고 막 이럴 때거든요. 그러니까 요런 단계의 어떤 그 느낌이 좀 들진 않아가지고 대충 2월에 결혼해야지 정도만 얘기 나오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니면 정말 식장을 잡았었다면 요 원룸 전세 만기에 맞춰가지고 지금 잡으신 것 같은데 이것도 사실 그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자취집 1억 4천이라는 게 경제적으로 엄청난 수준의 뭐 이게 집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뭐 필요하면 부모님한테 정식으로 말을 하고 뭐 남자친구 여자친구 이 집을 미리 합쳐서 결혼 전에 같이 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집을 좀 미리 구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 원룸 집을 좀 미리 빼가지고 뭐 11월이나 뭐 12월에 집을 뭐 번듯한 거 하나 구하셔가지고 뭐 안에 뭐 혼수도 넣고 뭐 그럴 시간이 필요하니까 집을 구하시고 결혼은 2월에 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내가 자취집이 2월에 빠지니까 1억 4천을 빼야 되니까 요걸 빼가지고 그때 마침 집을 구해가지고 그때 2월에 결혼을 해가지고 혼수를 넣고 뭐 하려고 한다라고 하는 게 이게 쉽지는 않다. 자, 그리고 요거 하나가 또 문제가 있어요. 뭐냐, 부동산 투자 공부를 9개월째 하고 있으며 23년에서 24년에 투자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라고 적어주셨는데 거기다가 당장의 내 집 마련은 부채로 생각돼서 돈을 모아서 부동산 투자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라고 적어주셨어요. 자, 여기서 저는 바로 느껴진 게 뭐냐면 이분이 지금 9개월 동안 공부를 하셨다고 했는데 부동산 투자라는 거에 대해서 어떤 공부를 하셨는지 따져봐야 될 필요성이 있다. 자, 당장의 내 집 마련은 부채로 생각된다. 자, 그게 뭐냐? 이분은 지금 내 집 마련은 실거주다 이렇게 생각하고 계신 것 같거든요. 이 내 집 마련과 실거주는 사실 전혀 상관이 없는 내용이거든요. 내가 집을 사놓고 실거주는 안 해도 되거든요. 나는 뭐 계속 원룸에 살면서 내 집 마련을 하나 해놓고 나중에 그 집에 들어가서 살아도 되는 것이고 뭐 내 집 마련을 하면서 실거주를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이거는 내가 좀 가변적인 선택을 할 수가 있는 것인데 지금 이분은 내 집 마련하는 거는 뭐 실거주를 당연히 해야 되는 거니까 너무 부채로 느껴져서 저는 원룸에서 전세나 월세로 살면서 좀 거주를 하려고 합니다라고 생각하신 것 자체가 공부의 어떤 그 난이도나 그 수준이 조금 너무 좀 얕은 수준으로 하신 게 아닌가. 그래서 제가 여기서 이 사연을 보면서 여러분들한테 좀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게 뭐냐면 이 부동산 공부를 한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부동산 공부가 도대체 뭘까? 라고 보면은 요즘에는 좀 이런 거를 부동산 공부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이 책 보기를 부동산 공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고 그리고 이제 유튜브 보는 거. 유튜브 많이 보면은 부동산 공부하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은 것 같고 요즘에 이제 임장을 많이 가야 된다라고 하니까 이 임장 데이트를 하는 거를 부동산 공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 이제 뭐 커플이 가가지고 이제 중개사 한번 가가지고 한번 들려서 신혼부부 놀이 한번 하고 오는 거죠. 그래서 집도 한번 구경하고 얼마다 하고 듣고 오면 그게 그냥 부동산 공부인 거로 생각하고 오시는 분들이 되게 많은 것 같은데 이런 거는 부동산 공부가 아닙니다. 이건 그냥 이론을 그냥 습득하는 뭐 레벨 1, 2 정도의 느낌인 거죠. 이 1년째 공부하고 있습니다. 뭐 2년째 공부하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정말 많은데 그러면서 뭔가 내가 하고 있다는 그 느낌을 받으면서 나는 지금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무언가 내가 바뀌겠지? 저 잘하고 있는 거 맞죠? 라고 말하는 분들이 많은데 이거는 사실 큰 의미가 없어요. 뭐냐, 이 공부라는 거 특히 부동산에서는 뭐 다른 투자도 마찬가지지만 이 간단합니다. 이 두 가지를 하는 겁니다. 비교와 검증. 비교와 검증을 하는 것이 결국에 공부입니다. 그러면 심플하게 뭐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도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 내가 어떤 아파트를 살려고 공부를 하겠다.
라면은 이게 아파트가 4억이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럼 이게 왜 4억일까라는 거를 내가 질문을 하고 그에 대한 답을 찾으려고 하는 게 공부입니다. 그거를 책을 보는 게 공부가 아니고 유튜브를 보고 있는 게 공부가 아니고 임장을 가가지고 남자친구 여자친구랑 데이트를 하고 오는 게 공부가 아니라는 거죠. 왜 4억인가? 그리고 그 4억이 타당한 가격인가? 그 주변의 단지들과 비교를 해보고 정말 이게 가격이 타당한 건지를 계속 확인을 해보고 그러면 타당한지 아닌지 잘 모르겠으면 책도 보고 유튜브도 보면서 어떤 그 비교를 할 수 있는 그런 팩터들이 뭔지를 계속 찾아내 가면서 조금 더 날카롭게 다듬어 가는 게 공부인 거죠. 그리고 또 다른 대안은 없는지 이 가격으로 다른 거 살 수는 없는지 또 검증도 계속 해가면서 비교와 검증을 반복해 가면서 아 얘는 4억이 적정합니다. 아니다 얘는 3억 9천 3억 8천이 적정합니다. 얘는 한 4억 5천이 적정한데 왜 4억밖에 안 되지? 얘는 조금 가격이 좀 눌려 있는데 이 정도면 금매인데 라고 판단을 하는 게 공부인 거지. 그냥 내가 뭐 몇 개월, 뭐 1년, 2년 공부하고 있어요라고 말한다고 해서 공부되는 거는 아니라는 거죠. 그러다 보면 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제가 그게 정답인지 아닌지 어떻게 합니까? 저는 이 투자에 대한 경험이 없는데요. 제가 판단한 4억이 정답인지 알 방법이 없는데요. 근데 이거는 남들도 모르거든요. 이걸 정답인지 아닌지 어떻게 합니까? 그러다 보니까 거꾸로 얘기해서 이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이걸 정답을 맞추라는 게 아닙니다. 이게 우리나라 사람들이 워낙 이 주입식 교육을 많이 받다 보니까 정답을 막 맞추려고 하는데 투자는 정답을 맞추는 게임이 아니죠. 자기가 자기 스스로의 어떤 논지를 만들어내 가지고 논리적으로 이렇게 쭉 끌고 오는 게 중요합니다. 내가 4억이라고 생각하는 이유 그리고 그 이유를 타당하게 쭉 설명을 할 수 있는가. 그렇다면은 나는 그거에 대한 확신이 생기는 것이고 그 확신을 가지고 내가 투자를 했을 때 결과에 대해서 책임도 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냥 뭐 남이 얘기했다더라. 뭐 남이 그렇다던데요. 그냥 저의 느낌이 그렇습니다. 라고 투자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정답이 아니라 내 이 논리가 훨씬 더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게 안 되면 2년을 해도 무의미한 것이고 요게 되면 3개월, 6개월을 해도 유의미한 게 바로 이 투자 공부인 거죠. 그래서 지금 이 분들은 연말까지 하면 3억 정도 모을 것 같다고 적어주셨는데 이 정도면 사실 차고 넘치는 금액입니다. 이 어떤 투자를 한다는 거에는 충분한 금액이에요. 지금 뭐 공부를 더 해가지고 뭐 24년에 뭘 한다 뭐 이게 지금 의미가 있는 게 아닙니다. 이분들은 지금 투자를 어떻게 할지 그 공부 방식을 지금 바꿔야 되는 거고 그 공부 방식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으셔야 되는 거고 당장은 준비가 안 되셨기 때문에 23년이든 24년이든 투자하시는 거는 괜찮아요. 근데 이때까지 앞으로 1, 2년간 내가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될지 방금 말씀드린 그 비교와 검증 그 방향으로 공부를 하셔야지 앞으로 유의미한 결과가 나올 것이다. 그렇게 하려면 지금 이 남자친구 잘 만나신 거 맞으니까 마음에도 들고 성향도 맞고 그리고 가치관도 맞으시니까 잘 사귀시고 잘 결혼하시는 게 좋은데 부모님한테 뭔가 속이거나 그리고 부모님의 어떤 그 의지를 무조건 막 반해가지고 내 마음대로 할 거야라는 마음을 좀 버리시고 문제가 안 생기게 무탈하게만 가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다행히 좀 저축력이 좀 좋은 커플이기 때문에 저는 그냥 개인적으로는 내년 2월에 만기라고 하셨으니까 월세로 집을 얻는 거를 좀 추천드립니다. 지금 상황에서 뭐 무작정 집을 사시면은 뭐 그것도 또 문제가 생길 수가 있으니까 요번에는 그냥 월세로 뭐 가구들 다 있는 그런 오피스텔이나 뭐 원룸 같은 거 하나 얻으셔가지고 혼수도 좀 최소화로 하시고 비용을 좀 최소화로 하셔서 저축력을 좀 극대화된 상태를 유지를 하시고 진짜 공부를 좀 하신 다음에 뭐 23년 뭐 중반쯤이라도 투자를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 공부 빡세게 하셔가지고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뭐 단순히 얘기해서 26년까지 전세, 그러니까 24년 만기 돼가지고 플러스 2년을 전세로 돈을 묶어놓겠다? 이거는 뭐 좋은 선택은 아닐 것 같은 분위기니까 월세를 얻으시고 진짜 공부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